네, 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디자인고 합격생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인공인 김도영 학생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도영이 먼저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과와 건국대 산업 디자인과를 복수 합격한 김도영입니다. 오. 자, 국민대 문제 어땠고 문제 받고 본인은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민대에 가서 이제 문제를 받고 거기 문제를 보면 이제 다시점이 제일 크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점 양식이 우선 중요하겠구나 하고 이제 다시점 양식을 찾아보려고 이제 마지막 장을 피고 그래서 이제 그 작가의 다시점 양식이 뭔지부터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낸 게 이 평면도를 보고 입체로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이제 종이를 2장 준 데다가 다 평면도를 입체로 그냥 제가 편하게 그릴 수 있는 시점으로 입체로 우선 다 하나씩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려놓은 다음에 마치 처음부터 입체로 준 것처럼 그냥 저만의 문제집 새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점 양식을 이 도형들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줄을 한 칸씩 해놓은 다음에 옆에다가 다시점 양식을 개체당 몇 개씩 이렇게 2-3개씩 해서 그 중에 가장 이게 제일 작가 그림이랑 느낌이 비슷하다 싶은 거를 골라서 이제 그걸 동그라미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전체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간을 생각한 다음에 미리 그려놓은 거를 살짝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구성을 한 것 같아요. 힘든 얘기 잘 들었고 건국대 산디과 문제는 어땠는지 본인은 어떻게 풀었는지 후배들을 위해서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건국대 우선 산디과 문제를 받고 나서 원래 준비했던 게 살짝 이렇게 입체 도형으로 만들어서 평면도로 입체 도형을 만들기가 아니고 회전시키기 이런 거를 주로 많이 했어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 예상하고 갔는데 살짝 근데 또 이게 마지막에 신기하게 딱 가기 한 3일 전인가? 그때 했던 그 거울로 된 육면체 안에다가 그 도형 넣는 그런 문제 있었잖아요. 근데 딱 그 문제를 보자마자 우선 그 문제가 생각이 나서 거울 배치는 그 기존에 했던 대로 거울 속에 이렇게 반사되는 모습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일까 그거를 우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냥 조건만 잘 지켜서 국민대가 붙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막 특출나게 막 잘 보여야겠다는 그런 생각보다 그냥 기본기를 잘 지켜서 조건을 그냥 정확하게 지켜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냥 글에 있는 대로 저는 그대로만 그렸어요. 딱히 막 현란한 연출이나 막 멋있는 화면 구성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건에는 어긋나지 않게 그리려고 한 거예요. 국민대는 면접도 치잖아요. 네. 면접장에서 어떤 질문들이 오고 갔고 분위기는 어땠는지 뭐 중요한 포인트 팁들을 후배들한테 알려준다면 국민대 면접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영복쌤이랑 준비한 질문이 딱 하나 빼고 그냥 그대로 나와서 그냥 당황하지 않고 진짜 대답할 수 있었고 우선 들어갔더니 교수님들이 되게 밝게 웃어주셨어요. 우선 제가 앞번호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되게 밝게 웃어주셔서 우선 들어가서도 그냥 편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설명해주세요. 그래서 그림 설명을 한 5분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2분 30초 정도만 하려고 그 정도로 준비를 해가서 2분 30초 그림 설명을 하고 이제 과에를 지원하게 된 동기를 이제 여쭤보셔서 전 평상시에 자동차 되게 좋아하고 자동차 튜닝도 좋아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제 교수님이 그럼 튜닝 안 하고도 멋있는 차가 어떤 게 있었냐 아니면 꼭 개선이 필요한 차는 어떤 차종이었냐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이제 저는 원래 자동차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냥 평상시에 자동차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형들이랑 만나서 얘기하던 주제가 그냥 나오니까 그냥 면접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신나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하니까 신나서 막 웃으면서 이제 대답하고 그랬더니 교수님도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학교에 오면 뭐 하고 싶냐고 여쭤보셔서 저 국민대 자동차 만드는 프로젝트 참여하고 싶다고 교수님들이 혹시 이름 아냐고 그러셔서 그건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음에 그냥 웃으면서 그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수고했어요 하고 웃으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분위기는 되게 화목했어요. 국민대, 건대 각각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난 이 점 때문에 합격한 것 같다 뭐 하나의 나만의 어떤 강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나 이거 하나는 실기가 됐다 면접에 라고 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저는 이제 그림 그릴 때 제일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 구성. 건국대 할 때는 구성이 걱정이었고 국민대 할 때는 살짝 주제어풀이가 살짝 소극적이어서 그걸로 이제 많이 지적을 받았었는데 다행히 운이 좋게 이제 국민대에서도 주제어풀이 문제가 안 나왔고 그리고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도 거의 조건을 보면 거의 구성이 나오는 수준으로 조건을 너무 자세하게 적어주셔서 제가 약했던 점이 문제에 안 나온 게 그게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남자애들이 이제 채색을 할 때 살짝 거친 면이나 조금 섬세 묘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래도 남자치고는 그래도 조금 섬세하게 묘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국민대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왔는지 과거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저는 그림 그릴 때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한 부분이 이 그림에서 그 데이비드 호크니 작가의 느낌이 나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여기 예시자료로 나온 작가의 그림을 분석해본 결과 이제 한 시점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한 시점에서 다 보여준다는 것을 눈치챘고 그러고 나서 예시자료에 이제 의자와 책상이 있다 보니까 응용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동차와 기와집을 주제로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동차를 주제로 설정했고요. 그리고 자동차의 색상은 이제 주제색인 빨간색으로 해서 눈에 잘 띄게 했고 그 다음에 정원에다가 배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무가 너무 적으면 정원 느낌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근경에 하나, 원경에 2개 해서 총 3개의 나무를 배치했고요. 책상이나 의자에 시선이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책상이나 의자는 소묘로 표현하여 모노톤으로 했습니다. 기와집이 형태적 특징이니까 기와집에서는 기와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밑엔 잘리더라도 위에는 절대 안 잘리게 했고 이제 나무 의자나 흔들 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저렇게 곡선으로 흔들리는 부분이 특징이니까 저기 잘리지 않게 하려고 이제 형태적 특징을 잃지 않게 배치를 하려다 보니까 배치는 이렇게 됐고 특정한 공간에 배치된 게 아니라 공간감이 잘 안 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나무의 크기를 가지고 나머지 사물들은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공간감을 주기에는 힘이 없을 것 같고 나무의 이제 두께나 크기로 공간감을 냈어요. 정원을 만들 때 의자랑 책상이나 저 기와집의 기둥이 살짝 명도 차이가 약해서 살짝 그림이 뿌예 보이는 것 같아요. 자동차의 그 틀어진 부분이 그러니까 앞에랑 뒤에 틀어진 부분을 좀 더 각도 조절을 해서 하나는 좀 더 정면성이 강하게 하고 하나는 살짝 이런 식으로 45도 각도로 그리고 이랬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좌우가 비슷한 각도인 것 같긴 해요. 어릴 때 우선 취미가 자동차 다이캐스트 수집이어가지고 그 이제 비율별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미니카를 사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제 비율이 커진 1:18 사이즈까지의 이제 다이캐스트를 수집하고 이제 수집을 하면서 평상시에 심심할 때 했던 일이 이제 완성차로 나온 부분 중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이제 제가 다시 디자인해 보거나 아니면 이제 차량 스파이샷이 그러잖아요. 신차가 출시하기 전에 이제 테스트하는 차들 보면서 아, 이 차들 어떻게 나오겠다 하고 이제 사람들이 예상도를 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예상도를 그려가지고 옛날에 그랜저 HG라는 차량이 있었거든요. 그 차량의 예상도를 대충 그렸는데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자동차를 살짝 감각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차 튜닝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차 튜닝 부품을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사제로 범퍼나 라이트 같은 부분 있잖아요. 머플러나. 근데 이제 비싼 멋있는 외제차들을 보면 굳이 튜닝을 하지 않아도 순정 그 자체로도 멋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디자이너가 돼서 굳이 튜닝을 하지 않아도 그 순정 자체로 멋있는 차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 생각을 평상시에 늘 했어가지고
그래서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이과를 꼭 가고 싶었어요. 좀 많긴 한데 우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종은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인데요. 물론 이 차도 튜닝 파츠가 있긴 한데 왜 제가 순정이 가장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냐면 구글링을 하면서 이제 바디킷이나 스포일러를 더 큰 거 달아놓은 차들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봤었는데 그 차는 순정이 제일 멋있었어요. 이것저것 튜닝한 차들을 보면 원래는 이제 와 튜닝한 게 더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 차만큼은 딱 봤을 때 오히려 순정이 더 멋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딱 그 차가 생각이 나요. 물론 사람들이 많이 타는 대중적인 차도 좋긴 하지만 저는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살짝 드림카 그런 슈퍼카 같은 느낌의 차를 만들고 싶은데 왜냐면 사람들이 제가 디자인한 차를 보고 다들 그 차를 사고 싶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 제가 그렇거든요. 좀 사고 싶은 차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편인데 살짝 그런 모습을 보면 디자인한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그림을 그릴 때 데이비드 호크니의 다시점 양식을 적용시키기 위해 우선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을 분석을 해본 결과 데이비드 호크니는 한 시점에서 보이지 않는 다른 면들을 세분화하여 보여줌으로써 디테일하게 사물의 형태를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림을 그릴 때 그 점을 반영하여 그렸고 의자와 책상은 예시 재료가 있어서 자동차를 통해 저의 응용력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평상시에 그릴 때 앞에를 그리면 이제 옆과 뒤가 잘 안 보여서 그림을 두세 장씩 그리곤 했었는데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의 양식을 씀으로써 한 번에 전축 후면을 다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작품의 전체적인 컨셉은 정원 속에 있는 자동차 화보 컨셉이고요. 자동차는 살짝 서양의 문물이지만 배경에서 볼 수 있는 기와집이나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동양적 양식이기 때문에 동양과 서양의 이색적인 조화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광고하려는 그런 스타일로 그림을 전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표현에 관해서는 이제 자동차는 주조색인 빨간색으로 칠함으로써 눈에 잘 띄게 했고 범퍼 가니쉬와 휠은 기존에 알고 있던 비틀의 정보를 활용하여 크롬으로 채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자와 책상은 자동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연필로 표현하여 모노톤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제 나무가 너무 적으면 정원의 느낌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나무를 3개를 배치했고요. 그리고 정원의 특징인 고요함을 보여주기 위해 고요함과 평안함을 보여주기 위해 수직 수평 고도를 활용했습니다. 우선 아쉬움이 남는 점은 기와의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면과 그 유리창의 이제 물질적 특징이 투명함인데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게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살짝 직선적이고 살짝 각진 디자인을 선호하는 편인데 이건 좀 사람마다 선호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우디 회사나 아니면 람보르기니 회사처럼 살짝 곡선보다는 직선을 많이 쓴 디자인을 좋아합니다. 그럼 이제 자세히 얘기를 좀 드리자면 보통 튜닝을 많이 하는 부분이 이제 뭐 범퍼를 바꾼다거나 그릴을 바꾼다거나 휠을 바꾸는 정도인데 우선 람보르기니 범퍼는 우선 덕트가 크게 뚫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해서 스포티하게 바꿀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휀다 같은 부분도 이제 보통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휀다의 볼륨감이 많이 떨어지는데 람보르기니는 이미 휀다의 볼륨감도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오버핸다까지 하면서 더 넓힐 필요는 없어 보이고 우선 람보르기니는 슈퍼카니까 일반 대중적인 차와는 다른 공격적이고 좀 화려한 면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디자인한 것 같아요. 자 먼저 내신 관리 필요하십니까? 저는 국어, 영어가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이라고 하긴 해도 나중에
대학 갈 때 또 몇 점 차가 크니까 0점 몇 점이라도 크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발목 잡히지 않게 하려고 국어 영어는 3점대 이하로 유지했던 것 같아요. 수능 관리는 어떻게 계획을 해서 점수를 딸 수 있었는지, 되도록 과목별로 국어, 영어, 탐구, 나만의 어떤 학습 방법,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우선 국어랑 영어는 학원을 다녔고 사탐은 인터넷 강의 들었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에서 막 비문학 세트나 아니면 문학 세트 아니면 그냥 모의고사 세트 이런 식으로 주시면 이제 학교에 가서 딱 9시까지 시험 보는 것처럼 딱 등교를 한 다음에 그냥 머리를 비우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딱 9시 종이 치면 바로 모의고사를 펴서 풀었어요. 아니면 모의고사를 이제 사설 모의고사가 일주일에 보통 전 유명한 거 2개만 풀어서 2개를 풀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2개를 다 푼 날에는 이제 비문학 세트나 문학 세트를 따로 구해서 모의고사랑 똑같이 문제 배열을 한 다음에 딱 1, 2교시에 딱 풀어서 수능 국어 시간에 그냥 맞춰서 해보려고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가 원래 이제 수학을 보잖아요. 제가 수학을 안 하니까 수학을 하긴 그랬고 3, 4교시에 이제 3, 4교시에 그럼 영어를 해야 되나 라 생각했는데, 근데 영어가 밥 먹고 보잖아요. 근데 밥 먹고 제가 살짝 졸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졸린 거를 극복하려면 연습도 그렇게 맞춰서 해야겠다. 그래서 3, 4교시는 원래는 영어를 했어야 맞는데, 그때는 이제 사탐 과목 1과목을 이제 인강을 들었어요. 인강을 듣고 나서 이제 점심시간에 딱 밥을 먹고 정독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30분 정도 영어 단어를 외우다가 이제 딱 5교시 종을 치면 그때부터 모의고사를 딱 펴서 모의고사를 이제 한 해를 풀고 영어를, 그 다음에 이제 6, 7교시 되면 제2 사탐 과목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마치면 뭐 학원 가는 날은 학원에 가서 더 추가로 하고, 뭐 아닌 날은 이제 뭐 미술학원 가면 이제 집에서 좀 쉬면서 컨디션 회복하고, 그렇게 내신이나 성적으로 준비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물론 이제 예비반도 있었겠지만 고3 입시 1년 동안의 실기를 배우는 과정에서 어떠한 전략을 잡고 준비를 했었는지, 실기에 대한 얘기를 후배들한테 좀 해준다면. 저는 성적이 국어가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안정적으로 계속 나와줘서 걱정이 없었는데, 영어랑 사탐은 변화가 없는데 계속 국어가 너무 격차가 크다 보니까 이제 초반기에 국민대 준비하다가 또 성적이 나왔다가 또 떨어졌다 이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마음에 중간에 혹시나 성적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2달 정도만 기초 디자인을 준비하자 하셔서, 기초 디자인은 고3에선 2달 정도 준비하고 나머지 기간은 거의 기초 소양 위주로 수업을 했고요. 그리고 처음 실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고, 고1 때나 고2 때는 이제 그냥 건국대 실기대회 정도만 준비하면서 그냥 기초 디자인 수업만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성역 표현력만 연습.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초 소양은 고3 때 제일 많이 했어요. 우리는 학원을 그러면 미술학원을 처음부터 디자인 공부를 좀 다녔어. 간단하게 선생님들의 장점을 조금 얘기해준다면. 지한탄이 쌤 우선 좀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 문제를 잘 맞추셔서 살짝 진짜 실기고사를 가가서도 이제 아니 이 정도면 미리 아셨나 싶을 정도로 문제를 다양하게 잘 준비해 주십니다. 형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이제 다른 학원에서 정물 위주로 국민대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정물 위주로 준비했다고 소문이 돌던데 다른 학원에서. 근데 지한탄이 쌤은 이제 꼭 정물 위주로 나온다 보장이 없다고 이제 50대 50으로 다양한 문제 50에 정물 50 이렇게 해주셔서, 근데 막상 이제 정물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한탄이 쌤한테 배우면 그냥 어떤 문제가 나와도 별로 당황은 안 할 것 같아요. 문제를 진짜 다양하게 했어요. 사기권 미대 입시 쉬운 일이 아니잖아.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지. 내신, 수능, 없는 면접도 생각해야 되고 실기도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실기가 기초사용만 하는 친구도 있지만 기초사용하고 기초디자인을 병행해야 되는 본인의 상황에 그 많은 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지. 제일 이제 고3 초반에 들어와서는 학원 선생님들도 이제 성적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도 워낙 꿈이 확고했으니까 가고 싶은 대회 가려고 성적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실기는 살짝 좀 일찍 한 편이라 그렇게 늦다고 생각은 안 해서 그냥 실기 걱정은 많이 없었는데, 성적 걱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실기도 집중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시간을 나눠서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고 나와서 공부를 하지 말고 학교에서만 하자. 그래서 학교에 가 있는 동안은 그냥 미술을 아예 잊었어요. 미술을 잊고 그리고 이제 학교 끝나면 다시 공부를 아예 잊어버린 다음에 미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집에 가서는 그냥 하루 되돌아보면서 그림 생각 30분 정도 한 다음에 또 막 뭐 내가 갈 수 있네 만에 이런 그런 걱정을 하기보다는 그냥 아 피곤한데 빨리 자고 내일 아침에 또 공부 집중하자고 그냥 바로 잤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미술학원 가서 공부 걱정을 계속 한 게 제가 학교에서 공부가 살짝 제 성에 찰 때까지 안 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를 진짜 제대로 하겠다고 마음먹고 이제 쉬는 시간에까지 안 넣으면서 공부하니까 아 뭐 이게 오늘 이 정도면 나도 만족한다 이러면서 딱 학교를 이제 딱 나오면 이제 그때는 딱 생각이 안 들고 진짜 실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미술학원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고 딱 나오면 집에 왔을 때도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그냥 자기의 체력에 맞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면 잡생각은 진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올해 2021학년도 이제 고3 되는 후배들, 국민대든 건대든 목표로 하는 후배들이 있을 텐데 그 후배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준다면? 듣기 싫은 소리일 수 있는데 고3에 가면 참 몸이 이곳저곳이 아파요. 근데 이게 살짝 거짓 신호인 경우가 많거든요. 살짝.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아픈 건지 아니면 하기 싫은 건지 이거를 구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 관리 무조건 잘하시고 그리고 집 가서 애매하게 뭐 하는 것보다는 자고 아니면 차라리 친구들 만나서 힘든 거 그냥 털어놓고 그냥 마음 편하게 잔 다음에 다음날에 집중하는 게 효율성으로 따지면 어차피 하는 양은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기왕 하는 양이 똑같다면 행복하게 준비하는 게 낫잖아요. 그나마 심적으로 편안하게 그리고 항상 거짓 신호에 당하지 않게 그렇게만 준비하다 보면 뭐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너무너무 좋은 얘기 감사하고 다시 한번 너무너무 축하하고 이제 학교 나중에 소개할 영상에서 한번 다시 만나는 걸로